화성 남자, 금성 여자의 침실 가꾸기. 존 그레이 지음, 김경숙 옮김. 식지 않는 열정과 로맨스를 위한 근사하고 감동적인 침실 테크닉. 깊은 사랑과 애정을 담아 아내 바니 그레이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그녀의 솔직함과 창조성, 그리고 사랑은 관계에 대한 나의 이해에 깊이를 주었고 내 작품들에 끝없는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차례, 감사의 말, 책을 여는 글. 1장, 멋진 섹스를 위한 침실 테크닉. 2장, 섹스 그리고 열정. 3장, 여자를 쾌감으로 몰아가르면. 4장, 성에 대한 자신감. 5장, 여자는 달과 같고 남자는 해와 같으니. 6장, 스피드 섹스의 즐거움. 7장, 부부관계가 뜸해지는 까닭은. 8장, 다시 타오르는 열정. 9장, 양극 섹스. 10장, 기계적인 섹스, 자연적인 섹스. 11장, 열정적 결혼, 따분한 결혼. 12장, 성해부와 오럴 섹스. 13장, 로맨스가 있는 풍경. 감사의 말. 이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의 여정에 변함없이 나와 동행해준 아내 바니에게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내가 좋은 반려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늘 참을성을 갖고 지켜보면서 도움을 아끼지 않은 아내 덕분이다. 우리 부부의 속내 이야기를 남들 앞에 터놓은 것을 허락해주고 특히 내가 여성의 관점을 잘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 데 고마움을 느낀다. 아내의 슬기로운 조언과 제안은 내가 균형 있는 시각을 갖도록 해주었다. 이 책의 구상에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줄곧 반짝이는 창조적 열정으로 많은 도움을 준 나의 에이전트 패티 브라이트맨에게 사의를 표한다. 그녀는 내 인생의 특별한 천사 같은 존재다. 처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의 출판을 계획할 당시 그녀와 나를 연결해준 캐럴 비드닉에게 늘 감사하고 있다. 편집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으로 모든 과정을 지켜보아준 낸시 피스케와 처음부터 깊은 관심을 갖고 도움을 아끼지 않은 잭 맥쿠엔, 그리고 내가 도움을 구할 때 언제든지 기꺼이 응해주신 하퍼콜린스 출판사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그동안 그 많은 세미나를 계획하고 준비해준 마이클 나자리언과 그의 아내 수잔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이 작업이 착수 단계에서 마이클은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과 열정을 이 일에 쏟아부었고 주제를 풀어나가는데도 그가 제공한 적절한 피드백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른다. 산타크루스의 엘리와 이언 코렌, 그리고 앨리스와 콘수엘로 골드프리, 휴스턴의 샌디 맥, 호놀룰루의 리치와 데브라 머드, 게리 프란셋, 샌프란시스코의 빌과 주디 엘브린, 샌디에이고의 데이비드 팔로와 줄리 릭세커, 디트로이트의 데이비드와 마르시 옵스펠드, 워싱턴시의 프레드 클라이너와 메리 라이트, 시애틀의 클라크와 도티 바텔즈, 라스베이거스의 얼린과 짐 카렐로, 로스앤젤레스의 바트와 메릴 베렌즈, 댈러스의 그레이스 메릭에게도 역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세미나의 전 과정을 녹음해준 트리아논 스튜디오의 존 베스트맨과 녹음 자료들을 검색하고 깔끔하게 정리해준 데이브 모턴, 그리고 카세트 익스프레스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사의를 표한다.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녹음해 완벽한 오디오 테이프를 만들어주신 하퍼 오디오 직원들과 바니 솔로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내 세미나의 내용을 담은 오디오 및 비디오 테이프를 널리 알리기 위한 텔레비전 광고를 제작하는 데는 레미 엘바트로이와 그의 아내 룬다의 창조성에 돋보였다. 내 스케줄과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능률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한 비서 아리아나 허즈번드와 수지 해리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솔직한 의견을 제시해 작업에 많은 도움을 준 내 친구들과 지인들, 클리포드 맥과이어, 짐 케네디, 안나 에베레스트, 존과 바니 그레이, 레기와 안드레이 헨카트, 니와 조이스 샤피로, 가브리엘 그런필드, 헤럴드 블룸필드, 사이러 피테스, 조던 풀, 레니 아이거, 찰스 우드, 자크 얼리, 크리스 존스, 마이클 보시, 더그 아론즈에게 감사한다. 오프라 원프리 쇼의 3천만 시청자 앞에서 내 생각을 자유로이 펼쳐보일 기회를 주고
여러 가지로 자상하고 친절하게 마음을 써준 오프라에게도 이 기회를 통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다. 그리고 인간관계 세미나에 참석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내게 이 책이 집히를 권했던 수천의 참가자들에게도 고루 감사를 보낸다. 그들이 보여준 애정어린 지지와 열화 같은 성원, 그리고 독자들이 내게 보낸 수천 통의 전화와 편지는 더할 수 없이 큰 격려가 되었다. 특히 내 책을 읽고 감동받아 주위 사람들에게 권했던 분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과 인간관계에 지금까지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이 세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내게 그런 지혜를 허락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책을 여는 글. 남자는 섹스를 원한다. 그러나 여자는 로맨스를 바란다. 가끔 우리는 남자는 화성에서 오고 여자는 금성에서 온 것처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별에서 온 것처럼 상대방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다. 침실에서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서로 다른데 우리는 그 차이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녕 가까워져 멋진 섹스를 즐기고 싶다면 길은 단 하나,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무엇이 얼마나 다른지부터 이해하고 그 차이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왜 섹스가 중요한가? 남자들이 섹스를 중요시하는데 반해 여자들은 로맨스를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대체로 우리는 그 까닭을 잘 알지 못한다. 이 근본적인 차이를 좀 더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여자들은 남자에게 섹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과소평가하여 남자들은 그저 한 가지밖에 모르는 속물이라고 쉽사리 판단해 버리게 된다. 남자들에게 성적인 행보는 사랑의 감정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열쇠이다. 여자들의 이 같은 편견은 일부 남자들이 왜 오직 섹스만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 까닭을 알게 되면서 비로소 유연해지기 시작한다. 역사의 발전 과정과 사회 조건에 기초한 남녀의 성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나면 섹스가 대부분의 남자들에게 사랑의 감정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남자는 섹스를 하면서 마음이 열리고 동시에 사랑을 갈망하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남자들은 성적인 욕구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확인하지만 여자들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야 성적인 갈망을 갖게 된다. 남자들은 낭만적인 것을 꿈꾸는 여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다. 그리고는 여자가 성욕을 억누르고 공연히 내숭을 떤다고 느낀다. 자기는 섹스를 원하는데 여자가 그럴 기분이 아닌 것 같아 보이면 그녀에게서 거부당했다고 오해한다. 일반적으로 여자가 섹스를 갈망하게 되려면 그에 앞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과 로맨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남자는 잘 모른다. 남자들은 섹스를 통해 사랑을 느끼지만 여자들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야 성적인 갈망을 갖게 된다.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 여자들이 친밀한 대화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들은 섹스를 필요로 한다. 물론 남자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데는 섹스 외의 다른 방법도 있지만 남자의 영혼을 움직이고 마음을 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섹스이다. 무엇이 성을 근사하게 만드는가? 이상적으로 말한다면 근사한 섹스를 위해서는 서로의 기분을 북돋우는 애정어린 대화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맨 첫 단계이다. 일단 대화가 되면 이 책에서 소개하는 침실 기술은 대부분 쉽게 배울 수 있다. 만일 관계 속에서 대화가 잘 이루어진다면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들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실전에 적용해 봄으로써 섹스의 질과 열정이 놀랄 만큼 강화될 수 있다. 섹스가 좋아지면 일과의 관계 전체가 개선된다. 멋진 섹스를 통해서 남자는 더 많은 애정을 느끼고 그 결과로 여자는 그토록 그리던 사랑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자연히 두 사람은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진다. 섹스가 좋아지면 일과의 관계 전체가 좋아진다. 원만치 못한 관계로 고민하는 커플이 있다면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지름길을 택해 멋진 섹스를 함으로써 뜻밖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지속적인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대화를 잘 풀어나가려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읽어볼 것을 권한다. 그러나 가끔은 멋진 섹스를 위한 침실 기술을 배우는 것이 관계를 정상화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남자가 가슴을 열어 상대방에게서 사랑을 느끼고 또 그 사랑을 여자에게 표현하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근사한 섹스이다.
그것은 여자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섹스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 상대방의 도움을 받는 데 대해 그녀가 갖고 있던 심리적 긴장을 풀어준다. 남자가 가슴을 열어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여자에게 표현하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근사한 섹스이다. 일단 마음이 유연해지면 그녀는 상대방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대화를 이끌어 나갈 힘이 생긴다. 이렇게 대화가 잘 풀림으로써 이번에는 섹스의 열정이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왜 성에 관한 책이 또 필요한가? 수많은 책들이 성의 기교를 소개하고 있지만 이 책은 당신이 자신의 성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대화를 열어나가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 당신은 두 사람이 성적 욕구를 함께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배울 것이다. 덧붙여서 남녀의 심리적 차이에 관한 탐구는 상대방이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남녀의 육체적 욕구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한 책은 많지만 그들이 독특한 심리적 욕구를 다룬 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 책에서는 남녀가 육체적인 만족과 아울러 심리적인 만족까지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남자들은 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반가워한다. 그들 뿐 아니라 여자들 또한 침실 안에서나 밖에서 더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내 세미나에 참석했던 부부들로부터 이제는 어느 때보다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즐기게 되었다는 내용의 편지를 수도 없이 받았다. 그들 중에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부부도 있지만 결혼 생활이 30년이 넘는 부부들도 덜어 있었다. 향상된 침실 테크닉. 요즘 여자들은 섹스에서 많은 것을 기대한다. 예전에는 섹스란 기본적으로 여자가 남편이 욕구를 채워주는 행위였다. 어머니 세대에서는 섹스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남편을 위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요즘은 가족 계획이 손쉽고 그 효과 또한 신뢰할 만한 데다가 여성의 성적 욕망이나 요구에 한결 관대해진 사회 분위기에 힘입어 여성들이 자신의 성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여성들이 성에 대해 점차 관심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자신의 여성성을 온전히 확보함으로써 내면의 조화를 찾아야겠다는 그들의 욕구를 반영한다. 전통적으로 남성들의 영역이었던 일터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게 된 여성들은 집에 돌아왔을 때 사랑으로 따뜻히 맞아줄 아내가 필요해진 것이다. 그녀 역시 섹스가 가져다 주는 해방감을 맛보고 싶어 한다. 멋진 섹스는 남자들 못지않게 여자들에게도 만족감을 안겨준다. 남자들에게 직장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어줄 편안한 가정이 필요하듯이 이제 여성들도 상대방 남자의 위안과 지지를 요구한다. 새로운 관계를 열어나가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여자에게 성적인 만족감을 안겨주고 싶다면 남자는 좀 더 향상된 침실 기교를 터득해야 한다. 수세기 동안 이어져 내려온 전통적인 침실 테크닉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고 말았다. 예전처럼 남자가 제멋대로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여자는 더 많은 것을 원한다. 그녀도 오르가슴을 원한다. 남자는 여자의 방식도 염두에 두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욕망이 증대된 것이 비단 여자들에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남자들도 관계 속에서 느끼는 열정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므로 열정이 이미 식어버린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보다는 차라리 이혼을 택하는 부부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남자가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더러 바람을 피워도 여자는 가정을 깨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자기 욕망을 희생하며 참고 사는 것도 옛말이 된 지 오래이다. 에이즈나 다른 성관계를 통해 전염되는 질병들로 인해 혼외 정사의 위험성은 과거보다 훨씬 더 커졌다.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남자는 자기가 언제까지나 정열적인 남자로 머무를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들의 관계가 타성에 젖지 않도록 여자 쪽에서 섹스를 중시해 주기를 바란다. 이와 같은 목적을 이루고 싶다면 남자든 여자든 침실 테크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어떻게 침실에서 멋진 성을 창조해 나갈 것인지를 알아보고 13장에서는 열정이 살아 숨쉬게 하려면 침실 밖에서의 로맨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섹스리스의 원인. 결혼해서 몇 년쯤 지나고 나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더 이상 섹스를 원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본인은 단지 성에 흥미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무관심은 실은 성적 욕망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이다. 이 책을 통하여 우리는 남녀의 서로 다른 욕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자기가 무엇을 원하며 그와 같은 욕구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매번 실망하느니 차라리 관심을 끊어버리는 쪽을 택하는 것이다. 놀랍게도 내 세미나에 참석했던 사람들 가운데 잠깐 쉬는 시간에 나를 찾아와 자기 배우자가 섹스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토로한 쪽은 거의가 여자들이었다. 물론 남자가 여자보다 섹스를 더 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섹스에 흥미가 없는 쪽이 남편이든 아내이든 침실 테크닉이 향상되면 열정이 되살아날 수 있다. 파트너와 함께 보기. 이 책은 재미있게 읽을 거리지 전문 서적이 아니다. 나는 독자 여러분이 이 책을 읽다가 잠시 내려놓고 새로운 기법을 직접 실행해보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일부러 짧고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만일 여자가 남자에게 이 책을 읽어볼 것을 권하려면 그가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다거나 자신들의 성생활이 개선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것은 지나치게 심각하게 들릴 우려가 있고 그가 신통치 않다거나 좀 나아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지 모른다. 이런 식의 접근에 남자들은 쉽사리 모욕감을 느낀다.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다. 이 책 섹스에 관한 건데 우리 같이 읽어봐요.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혹은 이거 정말 깜찍한 책이군요. 우리 교대로 읽자고요. 여자가 자기와 더불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한다는 것을 느끼면 남자는 훨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 남자가 여자에게 권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게끔 주의해야 한다. 만약 여자가 읽지 않겠다고 하면 자기부터 읽은 다음 책에서 배운 것을 실제로 해보는 것이 좋다. 새로운 테크닉의 시도가 성공하면 그녀도 아마 책을 읽어볼 마음이 생길 것이다. 어떤 경우든 상대방의 거부감을 보이면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당신부터 읽기 시작하라. 멋진 섹스를 위해 그녀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 결국에는 그도 흥미를 보이게 될 것이다. 만일 상대가 흥미를 보이지 않으면 침실이나 화장실 등 손이 닿기 쉬운 곳에 책을 놓아두라. 호기심이 일면 저절로 책을 펼쳐볼 것이다. 파트너와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는 것은 섹스에 대한 당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어떤 대목에서 당신이 살짝 관심을 내비치거나 즐기는 듯한 기색을 보이면 상대방은 거기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내비치지 않았던 생각을 서로 자연스럽게 나눌 수도 있다. 활자화된 것은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운 법이다. 또 다른 방법은 두 사람이 각자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실행에 옮겨보는 것이다. 하지만 둘이 함께 소리내어 읽는 것이 서로의 마음을 아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전체를 다 읽는 것이 무리라면 특별히 마음에 드는 부분만을 골라서 읽는 것도 괜찮다. 대체로 여자들은 침실에서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세히 이야기하기를 꺼린다. 자신의 요구에 상대방이 기계적으로 응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애의 다양한 기술에 접해본다는 것은 남녀 모두에게 분명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새로움은 그들에게 낯선 열정을 경험하게 한다. 이 책을 쓴 목적은 단지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하도록 자극하는 데 있다. 가끔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미 다 아는 것들이라고 말하는 남자들도 있지만 이렇게 자신있고 생생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저 성에 관해 이야기를 하거나 섹스북을 읽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열정에 불을 댕길 수 있다. 이런 방법들을 모두 시도한 다음에는 자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것에 대해 아주 가끔씩이라도 서로 이야기해 볼 것을 권하고 싶다. 이 책에서 제시한 방법이나 기교 가운데 당신은 마음에 드는데 상대방은 싫어하는 것들도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 느꼈던 거부감이 차츰 사라지기도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꺼리거나 불쾌감을 느끼는 일들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태도는 삼가야 한다. 섹스는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주는 소중한 선물이다. 최선의 방법은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들을 담담하게 훑어본 다음 뷔페에서 입에 맞는 음식을 고르듯 당신 마음에 드는 것들을 골라 실행해 보는 것이다. 사람마다 취향과 기호가 다르다. 당신은 감자를 싫어하는 여자에게 감자를 좋아해야 한다고 설득할 수는 없을 것이며 자기가 싫어하는 감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상대방 남자를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시간이 지나도 섹스가 시들해지지 않고 열정이 식지 않게 하려면 우리의 바람과 욕망이 배간시되거나 비난이 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성에 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일방적인 판단을 삼가는 접근 태도가 필요하다. 나는 이 책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길 기대한다. 내 세미나에 참석했거나 내가 상담해준 수천의 커플들 못지않게 나 역시 이 책에서 내가 제시해 놓은 하나하나의 아이디어에 굉장히 많은 덕을 보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당신이 이 책이 재미에 폭 빠져들어 앞으로도 두고두고 내용을 음미하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길 바람하지 않는다. 멋진 섹스는 사랑을 아는 사람들에게 신이 내려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덧붙이는 말. 이 책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관계의 남녀를 위해 쓴 것이다. 만일 당신이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섹스를 즐기거나 파트너가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100% 확신할 수 없다면 당신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안전한 섹스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로맨틱한 기분과 성감을 해치지 않으면서 안전한 성관계를 갖는 방법을 소개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다. 나는 당신이 에이즈뿐만 아니라 섹스를 통해 감염되는 여러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들을 꼭 알아둘 것을 권한다. 여성들은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성 간의 성관계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에이즈에 감염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왜냐하면 만일 남성의 정액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있다면 섹스 중에 여성의 질벽에 흔히 생기는 아주 작은 상처를 통해서도 그 바이러스가 혈관 속으로 침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여성들은 성관계를 가질 때마다 남자에게 매번 콘돔을 사용할 것을 고집하기가 힘들다고 말한다. 그러나 단지 성감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콘돔 사용을 꺼리는 남자들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기엔 자신의 생명과 건강이 너무나도 소중함을 여성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요즘은 성감의 감소를 최소화하는 다양한 브랜드의 콘돔과 윤활제가 시중에 나와 있고 섹스 도중에 자연스럽고 즐겁게 콘돔을 착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 에이즈와 다른 성병에 감염되거나 임신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여성들이 마음의 긴장을 풀고 상대방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마음껏 섹스에 몰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님을 남성들은 기억해야 한다. 피차 뜨겁게 달아올랐을 때는 완전한 섹스의 중요성을 자칫 소홀히 하기 쉽지만 만일 그가 언제나 그녀를 지켜주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 그녀는 그런 그에게 더없이 고마움을 느낄 것이고 마음이 푹 놓이면서 훨씬 더 정열적으로 섹스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건강하고 책임있는 남녀관계를 맺고 있으며 상대방과의 관계가 최소한 6개월쯤 되었으면 에이즈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에이즈 바이러스에 노출된 뒤 6개월 전까지는 피검사에서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주치의나 보건소를 찾아가 둘이 함께 검사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